얘기해봐. 네. 일단 그 벼의 일생 중에서 가장 이 쓸데없고 양분이 낭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당연코 무효분할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효분할기를 삭제를 할 수 있다. 그 유전적으로나 어떻게든 이 무효분할기를 삭제함으로써 필요 없게 가는 이제 양분의 낭비를 줄이고 이삭의 퀄리티와 이삭의 수 이런 걸 전부 좋다. 늘릴 수 있다. 됐다 그래. 어떻게 줄일래? 그거를 이제 터무니없다는 게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좋지. 유전적으로밖에 그 기간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간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자, 좋다. 네. 유전적 말고 재배적인 방법으로 현재는 낙수 효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낙수, 네, 근데 중간 낙수한다 이 말이지. 네, 중간 낙수를 아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음. 그마저도 아예 없애버리려면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네,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그 무효 분할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전적으로 네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고. 몰라. 맞습니다.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분할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광합성이나 이런 양분의 효율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는 있다는. 좋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아주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자,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저는 사실 생각을 정리 못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벼를 크기를 더 키우는 겁니다. 벼, 나달, 아니요, 그냥 전체 초장, 네, 나무나 키? 이런 거랑 조합을 시키면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 사과 나무라고 생각하면 또 수학 그 사과 같은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트리 형태로 만들겠다. 네,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습도나 아니면은 밀식 형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전파를 하는데 대신 한 칸씩 띄워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 간격보다. 근데 그 원래 간격 띄우기 전에 그 사이에는 기본 그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변형된 벼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중간에 그 공간이 비니까 일단 평균적인 나달 개수는 이삭수나 나달 개수는 늘지 않을까 라는 터무니없이하게 봤어요. 입체적 공간 이용률을 높인다. 예. 하나는 키가 가운데 좀 있고 하나는 높게 있으니까 예. 입체적으로 한 1.5m나 2m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평균 그 한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양보다 어차피 결국은 전체의 생산량을 보니까 전체의 생산량 평균은 높아지지 않을까.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고 아주 아이디어한 생각들이다.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주 발전적인 방향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 그건 좋은데, 네. 우리가 농악을 하는, 재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잖아? 예. 생산량이 1차적으로 많아야 되잖아? 예.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기계화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럼 코스트가 많이 안 들겠나? 수확할 때, 또 이양이나 파종할 때, 그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다. 내가 한 사례를 들면, 내가 미국에 2003년, 5년 그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가장 이제 캘리포니아 칼로스라 하는 게 뭐냐면 M201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M202구나. 201이가. 뭐 하여튼, 이 품종이 미국 1인당 경지 면적이 얼마지? 400에서 500 헥타르야.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500개씩 재배를 한다는 거야. 한 농가가. 그런데 M201이구나. 201을 재배하는데 M202 신품종이 나왔어. 그럼 그 수량도 많아.
미질도 괜찮아. 근데 캘리포니아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종자를 그냥 주겠다. 안 쓰는 거야, 아무도. 왜 안 쓸까? 다시 바꿀 기계랑 이런 걸 다시 바꾸고. 재배법이 거기 익숙해져 있고, 바꾸면 비료 주는 시기라든지 양이라든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거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계가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만큼 변화를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 일마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몰라,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가 지금은 어떤지 뭐 안 알아봤지만 안 변할 거야. 근데 몰라, 수량이 뭐 한 30% 정수가 되고 11량이 뭐 줄어든다면 뭐 경제적으로 한 40%, 50% 베네핏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어 수확할 때 우리가 몇 프로대 수확하는 게 좋다 했지? 24% 정도 이상이 이 나달이 수분이 됐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해서 미국에 이제 내 보스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하니까 딱 농민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300명 정도 모였어. 첫 질문이 뭐냐?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줘. 자기들이 돈을 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연구를 해달라 해.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국가 자금으로 해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잖아. 그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업이야. 1인당 400, 500헥타르 되니까 이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1헥타르에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 8톤 생산돼. 우리보다 더 많이 생산돼요. 식파를 하는데 80톤이지. 8톤이 되겠지. 1헥타르다. 그러니까, 그지? 그러면 100헥타르면 얼마야? 800톤이지. 그러면 뭐 일단 100헥타르만 가정하면 800톤이면 이게 키로당 1,000원 하면 얼마야?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80. 800톤이니까 이렇잖아. 그럼 동그라미 몇 개야? 7개잖아. 그지? 3개, 7개. 8, 9, 70이 맞나? 이게 1위가. 8위가 그냥 8위가. 그러면 얼마고? 원래 8, 5. 8,800. 교수님 공 8개입니다. 원래 100, 밑에 100이 아니고 1000으로. 이게 뭐였는데? 1,000원 하자. 그래, 동그라미만 더. 8억이잖아. 이것만 해도. 근데 곱하기 400헥타르니까 4를 더 곱해야 되겠지. 그럼 4, 8, 30, 32억이 되겠지. 약 40억이야. 이제 실감이 오나? 1인당 매출액이 40억이야. 1인당 매출액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여기 하나를 기계를 변환시키고 뭐 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그럼 자기들이 뭐 조금 해보고 뭐 이거 안 돼. 그래서 이걸 예를 400헥타르인데 하루에 트럭 콤바인이 폭이 한 8m 정도 돼. 그럼 하루에 막 거의 잠 안 자.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 수확 시기는. 그러면은 며칠 수확에 한 달 동안 수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24%를 제한을 하니까 딱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벼재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알지? 그 많은 400헥타르를 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수분을 측정해가며 하느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감으로 딱 보면 툭툭 오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지. 이 얘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질이 우리보다 좋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겠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게 하지만 강점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쌀 가격이 1,000원이 아니고 뭐 한 2,000원, 3,000원쯤 됐다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놀고 있는 땅 뭐 무지무지하게 많아.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지금은 캘리포니아마다 약 한 20만 헥타르밖에 재배 안 해요. 이거는 자포니카예요. 인디카는 저기 알칸사, 미시시피, 뭐 미조리 뭐 이런 데 주로 해. 텍사스 쪼매하고 그건 전부 인디카예요. 멕시칸하고
멕시코에서 올라간 사람들 옛날에 합병됐잖아, 그지? 그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도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주 이상적이긴 해. 한데 이게 몰라. 어느 정도 정착되면은 해가 동시에 성숙하고 해서 수확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자라는 뭐 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시기, 어느 기계가 또 만들어지고 함에 의해서 새로운 뭔가가 탄생을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항상 미래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연구자들이 할 일이라. 그래서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는 맞아. 또, 근데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량보다 품질 쪽으로 빠져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왜냐면은 저기는 땅 일단 사실 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양이 많으면 그 수익도 많이 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미국이랑 비교를 하자 하면 땅 크기부터 다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질 쪽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미국 쌀이랑 우리나라 쌀 밥맛도 애초에 차이가 우리나라께 훨씬 맛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일본도 지금 현재 그 품질의 등급을 나눠서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품질을 등급화를 시켜가지고 그 수익을 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하고 있다. 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품종을 다양화하지 마라. 예. 한 개 내지 두 개 예. 정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한 군이라든지 해서 뭐 새청무가 좋다 하면 새청무, 그 다음에 뭐 추청배가 좋다 추청배 한 두 개 정도만 하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밥맛 위주로 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학문을 하잖아 지금. 예. 사이언티스트가 뭐고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만 생각하면은 소비자들이 맛있는 거, 찰진 거 이거 좋아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이미 돼버렸어. 지금 뭐 동남아하고 지금 인구들 유입된 거 하고 하면 한 거의 200만 명 가까워요. 그럼 우리나라 제일 수출 식품 중에 많이 하는 게 뭐지? 간장게장. 응? 간장게장. 네. 라면이냐, 라면. 주로 동남아. 가장 많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 줄어들지. 예. 그럼 북한하고 통일 안 하면 뭐가 있겠어? 없습니다. 이민 받는 방법밖에 없어. 동남아. 나는 그래 봐. 오고 싶어해,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해. 한국 언어,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한국말 다 해. 도시에 가면. 인사말은 기본이고. 그 한국에, 러시아 그 옛날에 구소련에서 독립된 나라들, 무슨 키리키리스탄, 사고스탄 하는 게 있잖아. 징기즈칸, 뭐, 그 얘들이거든. 몽골하고. 5명 중에 1명은 한국말, 인사는 기본 다 해.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K-푸드, K-팝, K-컬처, 이 우리나라 문명도 마찬가지, 전화기 다 마찬가지지. 거의 빠져있단 말이야. 비자 받기다가 힘들게.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출생아 수 줄어들면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옛날에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너무 일본이 힘들었잖아. 예. 뭐 0.9 정도 내려갔을 때도 출생아. 그때도 막 난리가 났거든. NHK에 뭐 인구 뭐 대책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제 0.6 얼마야. 얘는 한 30년 지나면요 인구 뭐 2천만 대로 줄어들어. 30년 지나봐. 그래.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단일 민족 이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민족, 다민족 국가로 돼야 돼. 그지? 맞습니다. 나는 제일 원하는 게 통일이야. 남북 통일이 첫째로 돼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유럽하고 통로도 교류도 트고, 그 다음 동남아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단은 있지만은, 우리 소득을 좀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스티키 라이스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장립점, 그치, 인덱화형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품질적인 차원에서 도현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이제 다민족 사회를 생각해서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그쪽에 생산도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수출도 필요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논 만들려 하면 100만 헥타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을 전부 지금 어떤 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잖아. 지금 한 80만 헥타르 중에 거의 한 8만 헥타르는 재배를 안 해요. 뭘 재배한다? 농콩 재배를 한다든지 사료정부 다른 걸 하잖아. 그래서 전력별 공동체라는 게 나오게 됐거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립종을 생산해서 특히 남부지방에는 인디카가 되잖아. 그 남부지방에서 지금 동남아에 쌀 부족이요. 쌀이 부족해. 그건 수출하는 거지.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방법도 있어. 거기에 가서 토지를 뭐 100년 또는 50년 연구 임대를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거는 이제 사업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 남는 토지를 버리지 말고, 굳이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장립종 생산해가지고 수출하자, 이거지. 뭐 가공해서, 그지. 뭐 K푸드 최고 인기 좋잖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옛날 중국의 백화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국의 한 1% 정도는 우리나라 상위 뭐 1%보다 더 잘 살아요. 어쨌든 백화점에 딱 갔는데 일본의 고시카리라는 품종이 있잖아. 고시카리. 들어봤지? 이 품종이 진절대 딱 있으면 딱 눈에 가까운 딱 그 진절대 해놓은 거 보면 바닥에 해놓은 거, 위에 해놓은 거 있어. 그지? 딱 요 가운데 딱 가슴 높이, 요 딱 보면 보이는, 요 높이가 가장 잘 팔려. 여기 얼마냐면 2만원, 2만원. 1kg. 그 우리나라 쌀은 3,000원. 여 아래 있어요, 아래.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쌀 품질에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야. 그 일본은 이미 쌀 품질에 타켓을 두고 중국까지 노린 거예요. 그 많이는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략이야. 그래서 수출하는 방법도 뭐 중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남아 쪽에 지금 장립종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뭐 인류애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노는 땅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철저히 양에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얘기도 관계는 없지만 다음. 저는 확실히 유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봤어요. 벼가 이미 선행 연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 연구를 찾아서 벼의 유전자 풀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벼의 광합성이나 생장 기별 작용하는 유전자 마커나 그런 걸 확인을 해서 많이 없다면 뭐 RNA 시퀘싱을 돌리든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런 영향을 끼치는 마커나 2차 대사 단물들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광합성에 작용하는 기작이나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그런 기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전 배수체 육종 이런 걸 통해서 개화 수나 기공 크기 그리고 줄 깃뿌리 등 그런 배수성을 키우면서 그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이런 증가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수량을 증대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품종종이 크로싱을 한든지 지인을 만지든지 뭐 어쨌든 육종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 아주 이제 뭐 좋은 얘기인데
그 폐에 있어서는 약 15만 개 이상의 지인의 네. 기능들이 다 밝혀졌어요. 네. 알고 있지? 네. 그러면 이 기능들이 예를 시커싱 쫙 하면 이게 뭐다, 이게 어떤 역할을 다 나와 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시저 있잖아. 진식 시저. 해서 딱 끊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키메릭 DNA를 만들지.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인젝션 하고 여기 집어넣고 해서 다 새로운 신품종 만들고 하잖아. 네. 그게 형질 전환 기술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겠다. 네. 그런데 만들긴 만드는데 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현존하는 식물 또는 작물을 기반해서 만드는 게 좋다 이래 봐.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니까 도현이가 약간 힌트를 줬는데 이 옥수수 있잖아. 옥수수 콘. 콘의 키가 얼마야? 어? 엄청 큰 최소 2m에서 3m거든 일반적으로. 그지? 그럼 여기 가지를 다 치고 해가지고 여기 이삭이 많이, 우리는 배는 맨 위에 뭐 이삭이 하나 나오잖아. 네. 그지? 근데 여기도 이삭이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나무처럼. 그지? 네. 그렇게 또 만들 수 있지만 네. 그거는 너무 똥떨어지잖아, 현실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가 식물 분류로 하면은 우리가 C3 타입이 있고 C4 타입이 있고 캠이 있잖아. 예. 그럼 C4야. C4의 개념이 뭐고? CO2 보상점이 낮다. 그지? CO2 함량이 낮아도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광 포화점이 없다. 그러니까 뭐 광이 뭐 있으면 있는 만큼 광합성을 계속해. CO2 농도가 아무리 낮아도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 벼와 비교해서 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배, 4배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어떨까? 그래서 벼도 있어요. 10호 작물이 있는데 차라리 10호 작물을 활용한다 이거지. 그럼 C3하고 C4에 우리가 실제 엔자임 효소적인 차원은 뭐가 다르냐? 이거 알고 있지? C3는 엔자임 가장 바깥쪽에 엔자임 뭐가 있지? 루비스코, 리블로스 바이스포스페이트, 루비스코, 그지? 리블로스 2개 인산이라. 요게 루비스코야. 요게 기능을 하는데 여기 이중적 기능을 하잖아. 광합성도 하면서 광호흡도 하는 거야. 스파이라고 보면 되나? 그러니까 광합성만 하면은 아주 좋은데 얘하고 호흡을 해버리니까 소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광을 합성했으면 그냥 한 30원 로스로 갚버리는 거, 호흡을 해서. 그럼 70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근데 C4는 뭐가 광합성을 담당하지? PP 카르복실레이스라는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한다? 누하고는 단지 CO2하고는 친해요. 그럼 광합성만 해. 근데 이 리블로스 바이스포스페이트 루비스코 얘는 CO2하고도 친하고 O2하고도 친해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뭐 성격이 좋은 거지. O형이지. 얘처럼. 그지?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손실이 많은 게 안 좋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요 10호형 식물을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타겟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광합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 네가 얘기했듯이 뭐 기공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잎의 형태야 했지만 결국은 여기야. 그렇다고 우리가 캠, 선인장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C4 작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뭐 좋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비료를 그 이양성과 주수 15일 동안 이제 2주간 중간 낙수를 하고 물설에 병원을 해서 노동력을 좀 줄이고 그리고 제식 밀도를 기존보다 좀 더 빽빽하게 해서 심으면 양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 니는 뭐 다 얘기했네. 하나만 아니고. 자, 일단 첫째는 제식 밀도, 덴슬리 시딩. 그지? 밀식.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설에 하니까 결국은
퍼들링이 적게 들고 뿌리의 활력이 증가되고 인건비 기계 비용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비용 줄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비료를 유수 형성 때 안 하고 철수 2주 전, 15일 전에 하니까 나달 알맹이 수는 적지만 그 이제 등승률이나 천리중을 높이겠다는 이쪽에 타켓을 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게 끝이가. 거의 다라. 그 다음 중간낙수 얘기했지? 중간낙수 함으로 해서 건권을 활력을 이제 높이고 무효분호를 없애고 그럼 유효분호를 더 강하게 이제 만드는 그러면 이제 중간낙수하고 나중에 얕게 물대기를 하니까 메탄 발생이 줄어들겠지. 결국은 토양 속에서 토양이 있으면 유기물이 있고 하면은 결국은 메탄 CH4지 메탄 생성균이 활성화가 돼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CO2와 물하고 바인딩이 돼서 결국은 이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애들도 같이 바인딩 돼서 메탄 발생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지구가 온난화되지. 그러니까 메탄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CO2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약 28 내지 9배 많아요. 높다 이 말이지. 동일량일 때. 그래서 이제 벼 재배하는데 메탄이 발생되니까 지구 온난화되니까 뭐 벼 재배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했고 이런 데서 기발한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 시간에 또는 연구를 하다가 발휘를 해보라고. 발휘를 했을 때 뭔가가 좀 더 발전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아이디어들이 괜찮아요. 신선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